난 사랑받고 싶어. 그게 머릿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. 마음속에. 예술이란 그냥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거. 이게 저처럼 못생기고 평범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 이야기,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드는 조각가 김원근입니다. 작가님이 조각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력상에 보니까 조각 심포지엄이라는 거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.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. 이 예술계에서 심포지엄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는 말들이 신들의 축제다. 신들의 축제. 네. 신들의 축제.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왔잖아요. 신이 보낸 사람들이다. 신이 보낸 사람이다. 신이 그를 보호해서 우리한테까지 왔다. 심포지엄을 하는 이유는 그 나라 그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서 휴양지의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해외 작가들을 초대를 해서 대리석이면 대리석, 나무면 나무 그렇게 해서 작품을 설치를 하고 작가는 그 어떤 페이를 받고 제가 처음에 이제 러시아 심포지엄을 갔고 터키를 9번 갔어요. 카르타라는 도시가 있고 부르스라는 도시가 있고 눌레부르가스 그 밑으로는 이즈미르, 알라니아, 안탈리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메르시 진짜 가본 자만 그러니까, 기억나는 도시명이다.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? 공모를 하죠. 세계 각국의 어떤 조각가들 공모를 해서 그 신청서를 보고 선발을 하는 거죠, 작가를. 아, 이 작가 작품 너무 좋다. 그래서 뽑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리고 저는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, 이걸 한 달 안에 다 깎을 수 있을까라는 사이즈를 저는 보냈어요. 왜냐하면 가고 싶으니까. 가고 싶으니까. 완성 못하는 건 없었어요? 못한 건 없죠. 내가 끝이다 그러면 끝인 거니까. 그치. 이것도 완성이면 완성이죠. 그렇죠. 그것만 찾아서 한 이유가 있나요? 작가 생활을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는. 그러니까 러시아 처음 갔을 때 제가 왈칵 눈물을 쏟을 뻔한 게 뭐냐면 조각가, 회화 작가 해가지고 60명이 왔어요, 한꺼번에. 그 중에는 할머니도 있지, 할아버지, 저보다 어린 작가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도 있고 막 그래요. 매일 저녁 작가들이 이제 자기 작품을 5명씩 프레젠테이션 하거든요. 저는 이제 졸업하고 13년을 작업을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러시아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이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날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많이 손을 놨기 때문에. 그렇죠. 열심히 했어요. 열심히 했더니 끝나자마자 그 나보다 대단한 작가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. 브라보 키, 브라보, 그레이트 아티스트 뭐 그래서 이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. 네네네. 그래서 눈물이 여기까지 훅 올라오다 참고 이제 어떻게 그걸 계기로 더 심포지엄을 많이 좀 돌아다니신 거. 나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느끼고 공부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제 피부로 직접 그 나라의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재료나 도구들을 쓰면서 아, 이런 도구도 있었네. 경험만큼은 훌륭한 공부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용기를 많이 얻었죠. 되게 다양한 장르 중에서 조각을 선택하셨던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조각이란 걸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도 수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사과를 그렸는데 계속 종이가 막 뭉그러져 내리는 거예요. 물을 너무 많이 써서. 갑자기 붓을 딱 물통에 담그면서 이거 수채화를 왜 하고 있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갑자기 조소 파트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 학원에서. 네, 그래서 조소는 뭐지? 그랬더니 흙으로 이렇게 사람 막 만드는 거예요. 친구들이 꼬시는 거죠. 야, 넌 조소해, 그 힘 뒀다 뭐 할래? 조소해. 혹시 그때도 체격이 좀 이렇게 그때는 되게 날씬했었죠. 네.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조소를 시작한 거예요. 그냥 알 수 없는 그냥 운명처럼 이렇게 물결 따라온 것 같아요. 이렇게 흘러오듯이. 그냥 인연이었다. 그렇죠. 예. 졸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작가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셨다고. 3년간 작품
작품 생활을 했는데 아마추어 완전히 그 신진 작가다 보니까 작품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에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인테리어 일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작업실 생활을 꾸려나가고 했죠. 계기가 된 게 이제 돌공장 알바를 갔는데 돌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돌이 넘어가면서 손이 깔려가지고 부러졌어요.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돌공장을 다시 들어가기 싫더라고요. 그러고서 한참 방황하다가 직장 생활을 또 한 7년, 8년 했죠.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림하고 전혀 다른 일 했죠. 외삼촌하고 이모님이 가구점을 크게 했었어요. 가끔 바쁠 때 제가 가서 알바하고 알바비 받아오고 막 그랬는데 가구를 만드시는? 아니 가구 배달. 아 배달? 아. 작업을 이제 일단 접고 그만두고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스스로 작업을 취미처럼 해야 되겠다. 그러다가 어떤 지인 소개로 와이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어요. 뭐 하신 거예요? 프랜차이즈 사업은요?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치킨. 치킨? 치킨. 그럼 치킨집 사장님을 하셨던 거예요? 네. 했는데 네.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. 가게 문을 열어요. 네. 청소와 일을 시작해. 그리고 12시까지 정신없이 장사를 하고 그리고 새벽 2시, 3시까지 닭을 손질해요. 딱 한 3년쯤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. 죽기 전에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. 이제 작업실 차리고 제 딸이 깐난애 저기 한 2살 때 그때 다시 시작한 거죠. 너무 오랫동안 작업을 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. 어떻게 뭐부터 시작했지 모르는 거죠. 매일 흙덩어리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. 아, 뭘 만들지 몰라서. 어떻게 보면 사실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쉽지 가족이라는 않아요. 게 있었을 텐데. 선택하기는 어려웠죠.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네.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뭔가.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끊임없이 스케치를 했어요. 끊임없이.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한국 씨름 협회가 무너졌어요. 근데 그때 K1이 유행하면서 한국 씨름에 있던 어떤 선수가 킥복싱 막 그런 걸 연습을 해서 경기를 이렇게 나가는데 씨름만 했던 사람은 누굴 때려본 적이 없잖아요. 네네. 마음은 막 그런데 손발이 말을 안 듣는. 그 시합에 맨날 지어요. 맨날 지면서 또 출전하라고 또 출전하라고. 그 선수를 보면서 저 사람 왠지 되게 나갔다. 나 같은데?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깨질지 뻔히 알면서 또 덤비는 거죠. 실패할지 알면서도 또 덤비고 또 도전하고 그게 왠지 나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아 복서를 만들어야겠구나. 아, 그래서 그래서 복서들이 나온 거예요. 작품 보고 작가님이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많이 듣죠. 거의 어떠세요? 작품 옆에 서 있으면 작가님 계셨네 하고서 작가님이시네 하고서 저렇게 눈 쭉 찢어지고 코 이렇게 좀 작고 막 얼굴 이렇게 생겼고 막 눈두덩이 막 이렇게 퉁퉁 보이는 저 모습이 저를 닮아서 편한 거예요 저는. 사실 사람은 누구나 그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게 태어나고 싶어요. 누구나 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. 좋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을 얻거나 인생의 어떤 쓴맛과 실패 때문에 힘들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엄청난 그 흑수저 집안에 자기 운명을 극복하고 개척을 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는 어떤 인생들이 있는 거고요. 제 작품 속에 그 저런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자기 처한 상황이 운명적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극복을 해서 이겨나가자, 행복해지자, 잘 살자. 저런 못생긴 남자의 그 꽃무늬 셔츠를 입힌 이유는 모란꽃이거든요. 모란은 부귀와 풍요, 다산, 행복을 뜻해요.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어떤 남자들의 마음, 잘 살고 싶은 그런 꿈, 물론 불량스러워 보이겠죠. 하지만 겉모습과 내면의 어떤 마음은 다르다는 거를 계속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. 캐릭터 자체도 약간 좀 우아스럽고 재밌고 하다 보니까 난 조각계 개그맨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. 제 후배가
너무 웃긴 애가 있었어요. 걔가 말만 하면 너무 웃겨요. 맥주집을 갔는데 안주는 뭘로 드릴까요? 했더니 노가리 주세요. 그런 거예요. 근데 비만인 애들로 저번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했더라고. 그러면 그냥 막 웃기는 거예요. 그냥 별로 지금 너무 분위기 차분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얘기했으면 웃겼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때 네. 분위기가. 네. 그 친구를 보면서 혼자 느낀 게 옛날에 제가 되게 우울했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저랑 뭐 이렇게 별 즐거운 삶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사람을 만나 웃겼어요. 작품을 저렇게 인상 쓰고 저렇게 뚱하고 있는데 웃는 분들이 많아요. 너무 귀엽다.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되게 귀엽다, 즐겁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왜 저런 거를 저렇게까지 계속 작업을 하지? 저 모습이 좀 나는 무섭고 불쾌한데 싫다. 싫은데 제 작품이 너무 인상이 무섭대요. 댓글 보면 칼 속에 뭐 사시미 칼 숨기고 있는 것 같다. 또 떠발 안 받아주면 죽이겠는데 막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작가가 의도한 것과는 좀 정반대거나 다른 그렇죠. 반응인 거잖아요. 근데 작가는 그런 걸 계속 마주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예전에는 그런 비난하시는 분들을 되게 같이 비난하고 싶었어요. 막 이런 거에서 불만을 이제 어떤 작가하고 토론했더니 야, 네 자랑하냐? 뭐 이러는 거예요. 비난도 관심이요. 나는 비난도 안 받고 칭찬도 안 받아. 인터넷에 기자들이 막말 써서 홍보해주지, 댓글 부대 해가지고 비난해서 홍보하지. 형 그게 홍보야? 비난이지? 비난도 관심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제 전업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많은 그렇죠. 공감 얻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 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도 내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숙명이지 않을까?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을 네. 드리겠습니다. 작가님에게 예술이란 뭔가요? 작품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후배가 놀러 왔어요. 형님은 왜 작업합니까? 그런 거예요.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. 내가 왜 작업을 하지?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?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돈을 못 버는데 돈만 쓰지. 유명해지기 위해서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지겠어. 하고 싶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다 X였고 갑자기 난 사랑받고 싶어. 그게 머릿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. 마음속에. 사랑받고 싶어. 사랑받고 싶어. 이게 인기를 누리고 싶다는 것보다 사랑받는 사람이. 그래서 누가 나 좀 사랑해줘. 누가 나 좀 알아줘. 누가 나 좀 뭐 봐줘. 그게 어떤 외로움의 표상이죠.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거창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라든가 혹은 뭐 위안이라든가 그걸 작품으로 표현을 해서 그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과 그분들이 비시시 웃으면서 위안받고 아, 이 작가가 날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. 예술이란 그냥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거 그렇다고 봅니다. 이미 뭐 충분히 웃음도 주고 또 감동도 주는 작업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작업 계속 해주시고 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